안녕하십니까. 추영희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주식시장은 상당히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단순화인 사실에 입각해서 시장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양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시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바뀌는 아주 복잡한 이런 국면들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또 이와 같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아마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주시장은 두 가지 팩터, 이벤트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 지수가 등락률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 이후 50거래일 동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성장주들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매우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할 때는 사실상 뭐 이와 같은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이런 것들이 중대한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매번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레버리지를 반영한 투자 상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단기 흐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1년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가 흐름만을 고려를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뭐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주가에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현재든 아니면 과거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비슷한 상황에 직면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과거 주가 흐름만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시장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오늘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S&P 500 지수가 연초 이후 3월 15일까지 50거래일 동안 두 자릿수 하락률 다시 말씀드려서 10% 이상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90년간 새해 첫 50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사례는 정말 매우 드문데요. 6차례밖에 안 됩니다. 1932년, 82년, 2001년, 2008년, 2009년, 2010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7번째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국면에서 S&P 500 지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6차례 국면은 각기 첫 50거래일 동안 각기 다른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두 자릿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6차례와 현재와 그 비슷한 그 주가 흐름을 보인 사례가 있는지를 그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6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그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찾아보니까 올해 그 주가 흐름은 1982년과 2008년의 흐름과 그 매우 유사한 흐름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첫 그 연초 이후 50거래일 동안 움직임이 상당히 그 유사했다. 이제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82년과 2008년은 첫 50거래일 동안 각각 그 마이너스 10.7, 마이너스 10.4%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그 마이너스 10.6%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률이 상당히 그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50거래일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1982년과 2008년 모두 연초 이후 그 하락률을 거의 그 회복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100거래일 동안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거의 그 근접하는 그 흐름을 보인 이후에 그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그리고 한 중간 정도 160일 정도니까 기간상으로는 한 3분기 이후가 되겠죠. 그때부터 그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1982년은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 2008년은 다시 하락 국면을 진입했는데요. 2008년은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그 대세 하락 구간이었고 1982년은 경기 호황에 따른 이제 상승 국면이 그 진행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알 수 있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100거래일 동안 그 이 100거래일 동안 그 연초 수준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재차 하락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이 4차례 국면에서도 거의 그 100거래일 동안 이 부분이 100거래일인데 거의 그 100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 이후 수준을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주가 명암이 갈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거래일 동안 그 연초 이후 주가 수준을 회복한 그런 국면들은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물론 이제 2001년은 대세 하락기였기 때문에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구간들은 그 대체적으로 다 큰 폭의 그 상승률을 보였고 그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1932년도 상당히 그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그 이런 흐름을 보였다. 따라서 그 현재 3월 22일까지 오늘 빠졌으니까 뭐 마이너스 한 6%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연초 이후 10% 정도 하락을 했다라니까 앞으로 그 한 4% 정도, 4% 정도, 그 6% 정도겠죠. 6% 정도 그 상승 여력은 다시 있다. 50일 거래일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에 100거래일 아마 그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S&P 500 지수가 그 5월 정도가 되겠네요. 100거래일 5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S&P 500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할지 아니면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지를 그 결정하게 될 것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그 6차례 국면에서 주가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1930, 최근 흐름과 비슷하다는 그 1982년 그리고 2008년, 2008년과 1982년을 보면은 첫 거래일 동안 10.7, 10.4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음 달에는 그 5.8%까지 82년 5.8%까지 상승을 했고 2008년에는 0.98%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오늘 제외하고 22일까지는 한 그 6%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 상승률만 보면 그 82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100거래일 동안 전체 100거래일 동안은 그 2001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간 상승률로는 대부분 다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런데 2001년과 2008년은 대세 하락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나머지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그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는 이렇게 크게 그 우려할 만한 요인이 아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경기 침체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 또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빨리 그 진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 주가 흐름만 보면 향후 1년간 흐름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첫 100거래일까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살펴볼 내용은 나스닥 지수가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실시한 이후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왜 그러면 첫 50거래일 동안 그 주가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이 성장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88년도 이후에는 그 총 다섯 차례 그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나스닥 100 지수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1년이 약 250거래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 250거래일 동안의 그 주가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이 좌측에 표시된 흐름을 보면은 이 1999년도가 너무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너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9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들을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대부분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한 이후 1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250거래일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대 마이너스 한 14%에서 최대 플러스 한 12% 정도 이 범위 내에서 그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99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그 나스닥 지수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S&P 500 지수 분석한 것처럼 구간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거 지수 성과를 보면 88년도 이후 다섯 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 흐름을 보면 올해가 금리 인상을 한 이후 4거래일 동안 오늘 빼고 3월 22일까지 기준입니다. 4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5거래일 동안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99년도도 예외가 아니죠. 상당히 높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25거래일 벗어나면서부터 88년도는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해서 50거래일 동안은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40%였다. 88년도, 99년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한 40% 정도 됐는데 근데 S&P 500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250거래일 동안 전체적인 구간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 확률은 높았다. 60%죠. 물론 이제 2004년하고 94년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1년간 290거래일 동안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그래프에서 보셨지만은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3월 22일까지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 상승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15년과 99년이 그 유일한데요. 그래서 그 99년과 2015년이 어떤 흐름을 그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거는 2015년 그림이고 2015년과 2022년을 비교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99년과 2022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의 경우에는 그 3거래일까지는 그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4거래일 때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약 한 10거래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조정 국면까지 그 커렉션이라고 얘기하는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상승을 한 바 있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그 S&P 500 지수와 거의 비슷하지만 그 100거래일 동안 그 연초 이후 그 초반 그 상승률을 그 회복하지 못한 이후에는 다시 조정을 받고 조금 더 길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 첫 번째 발생했을 때 이후 100거래일이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99년도를 보시면은요. 99년도는 그 2020년보다는 그 상승률이 미진했지만 상승세를 더욱더 보였습니다. 그래서 13거래일까지 약 한 7%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재차 그 조정 국면을 보였고 25거래일 동안 조정 국면을 보였고 이후 그 회복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도 보시겠지만 이 100거래일 수준에 이미 그 이벤트 첫 번째 발생했던 수준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거 결과론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올해가 2022년이 99년도와 그 상당히 그 유사하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한 2% 오늘 뭐 마이너스 1%라 했으니까 3% 정도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후에 그 상승 흐름이 1년간 그 상승 흐름이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보였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 거래일 수는 사실상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100거래일을 계속 강조를 했지만 100거래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승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흐름 다시 말씀드려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이벤트가 발생한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다시 그 상승세로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 이제 이 부분을 그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하고 그 나스닥 지수가 단기 상승 여력은 그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그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연초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 이후 또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실시했던 시점의 그 손실률을 회복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앞서 이제 주가 흐름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제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하다라는 의미는 과거 이제 앞서 주가 흐름에서도 보셨지만은 기본적으로 변동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그 레버리지 상품을 갖고 참아내실 수 있을지 뭐 참아내신다면 그 대단한 용기라고 들을 수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의 그 레버리지 효과는 마이너스 효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더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 지수에 관련된 그 레버리지 상품은 현 시점에서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그 솔직한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QQQ를 갖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거래일 지나서 이벤트 당시에 그 주가 수준을 회복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혹시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그 레버리지 ETF를 그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이제 작년 이후,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레버리지 상품에 의해서 그 많은 그 아픔을 그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또 두 번째 아픔을 겪는다면 정말 일어서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레버리지 ETF 접근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는 향후 1년 동안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저의 그 결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그 오늘 저희 그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